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분리 쪽 넘어가도록 하죠. 분리 쪽은 간단하게 우측면도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치수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키움에 관련된 거밖에 없으니까. 자, 선형 치수 클릭해 주시고요. 요거 끝점 클릭, 요거 끝점 클릭. 얹어주시고 클릭. 반이 생략이 됐으니까 생략 치수 잡아주셔야 되겠죠? 2.5 클릭해 주시고 끝점 클릭해 주시고 옆으로 이동. 직경 모드 킨 상태에서 2.5 하고 엔터. 그 다음 스타일 하프. 자, 선형 치수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전체 높이 끝점 빼서 배치. 자, 키움이죠. 참고로 키움도 구멍의 키움도 끼워 맞춘 공차와 허용차 잡아주셔야 되죠. 이번에 B1, B2에 T2 봐주시면서 대문자 JS9 플러스 0.1에 0. 그럼 적용하는 범위가 여기에 뒤쪽에 대문자 JS9 확인. 여기는 뒤쪽에 플러스 0.1에 위로 꺽쇠 한 칸 띄고 0 지정해 주신 다음에 스택화된 텍스트 클릭, 오른쪽 클릭, 스택 특성의 크기를 100% 잡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자, 대신에 위쪽에 여기는 옆쪽으로 밀릴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잡았을 때 실제 나온 5라는 폭 자체가 좀 너무 좁기 때문에 스냅점 이용해서 옆으로 이동하려고 하게 돼도 컨트롤이 제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이때는 그냥 익스플로드로 자리 잡고 폭파시켜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폭파시키기 직전에 요거 높낮이 조정을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분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재질을 GC200으로 주시면서 가로밖에 1차 가공 주조부 기호로 들어가고 XY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키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규격집에 실려있는 이 X를 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게 실리려고 하게 되면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는 좀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 익스플로드의 X 엔터, 치수 선택해 주시고 엔터. 무브의 M 엔터, 문자만 선택해 주시고 엔터. 허공 클릭해 주시고 수평하게 적당한 위치에 클릭.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선은 스냅점 이용해서 살짝 조정해 주시거나 브레이크로 잘라 주시거나 이렇게 작업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도 사실 X가 서려고 하게 되면 살짝 뒤쪽으로 여유 공간 마련해 주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하면서 우측면도에 해당되는 치수 기입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살짝 옆으로 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단면도 쪽 치수. 선형 치수 클릭해 주시고 여기 클릭, 여기 클릭. 7.5라고 등장하죠. 뭐 이건 이미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키움에 의해서 직경값을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생략 적용. 7.5 치수 선택해 주시고 스냅점 클릭, 직경 모드 키시고 위쪽으로 이동해서 7.5 엔터. 스타일은 하프. 더블 클릭해서 앞쪽에다가 %%C에 뒤쪽엔 대문자 H7 확인. ESC. 이거 아까 축 쪽에서 JS6 줬던 부분이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죠. 끼워 맞춘 공차지만 우리가 품번끼리 끼워질 때는 구멍 기준식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구멍엔 무조건 H7이 들어간다라는 거. 자, 이 다음부터는 조금 속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치수로 끝점 빼서 배치. 다시 한번 엔터. 여기도 끝점 이동해서 배치. 이거 두 개의 스타일은 서클 스타일. 무브로 요거 살짝 더 벌려주도록 하죠. 다시 한번 선형 치수. 이번에는 호칭 지름 입력할 거고요. 호칭 지름 좀 더 뒤쪽으로 빼도록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위치 잡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선형 치수.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랑 규격에서 사용했던 치수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K0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엔터.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K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엔터. 그 다음 여기 교차점 여기 교차점을 L0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값 주도록 할 건데
아무래도 선형치수에 해당되는 한 번에 몰아주시게 되면 알파값 입력하기는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설명하자면 알파값 주고 여기 폭값도 따로 주고 전체 길이 따로 주게 되면 이게 조금 복잡할 것 같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그냥 선형치수는 선형치수대로 몰아줄 거고 알파값에 해당되는 치수는 아래쪽 한가한 쪽에다가 몰아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좀 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규격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표명과 칠기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좀 띄워놨고요. 요거 사실상 입력하고 좀 더 벌려줘야 될 부분이 되기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요거 살짝 줄여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선형치수, 이번에 마무리 바깥지름에 해당되는 거 소수점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60 플러스 2.7 플러스 2.7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복치수인가요? 호칭지름 더블 클릭해서 괄호를 씌우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웬만하면은 참고치수 활용 안 하기로 했지만 일부 필요한 부분은 이제 체크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괄호 이용해서 호칭지름 치수 뽑아주시고요. 이렇게까지. 사실 이 풀리라는 제품이 완성이 되면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요거거든요. 실제로 보이는 외형선이니까. 근데 호칭지름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지름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 다음 이제 호칭 찾기 위해 잡아주는 치수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입력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선형치수 이용해서 나머지 치수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얹어서 클릭, 다시 한번 엔터,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얹어서 25 배치 클릭. 살짝 좀만 더 벌려주도록 할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엔터, 이번에 이 목값 중간점, 중간점 그 자리 다시 클릭, 렉탕에 REC 엔터, 문자 기준으로 좌측 상단 마우스 얹어두시고 클릭, 대각선 내려서 클릭, 트림에 TR 엔터, 사각형 경계 잡고 엔터, 안쪽 끊어주시고요. ESC, 사각형 선택 후 딜리트. 이거는 동력 전달 장치 스퍼기어 쪽에서 한번 했던 내용들이죠. 그러면 일단 치수 기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어딜 볼 거냐면 자세히 봐주시면 여기 허용차라는 것도 실려있죠. 이번에 대표적으로 봐주실 게 알파의 허용차, K의 허용차까지. 알파의 허용차는 각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러면 아래 입력한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뒤쪽에 %% P의 0.5 확인, ESC. 그 다음 K값 플러스 0.2의 0이죠. K값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호칭지름에서부터 바깥지름 사이 거리값 보시게 되면 더블 클릭하고 뒤쪽에다가 플러스 0.2 위로 꺽쇠 한 칸 띄고 0 지정해서 스택화된 텍스트 클릭 후 오른쪽 클릭, 스택 특성에서 크기를 100% 잡고 확인, 그 다음 ESC. 이렇게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일단은 일반적인 치수들 전부 다 마무리를 지어봤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치수 기입 안 된 부분 있죠? R1, R2, R3. 여기는 지금 직접적으로 반지름값 입력하게 되면 입력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확대도 내리도록 할 겁니다. 엘립스에 EL 엔터, 그리고 이 풀리 쪽에 한쪽만 감쌀 수 있게끔 타원을 그리도록 하죠. 무브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도 해주시고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으면 조정도 해주시고. 대신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세요. 그 여유 있게라는 게 라운드만 전부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못해도 여기에 수평선 조금 나오게끔 까지만 위치 잡아주시면 되고요. 타원의 레이어는 일단 가는 실선 ESC
라인의 L엔터. 타원의 중심점 클릭해 주시고 직교 모드 풀어주신 직후에 대각선으로 클릭 후 ESC, 트림의 TR 엔터, 타원을 경계로 엔터, 안쪽 선 잘라주시고 ESC, 선의 레이어는 가는 실선. M텍스트의 MT 엔터, 클릭, 대각선 내려서 클릭, 글씨 크기 2.5의 대문자 B, 확인 눌러주시고 요거 레이어는 문자 레이어로 무브의 M 엔터 이용해서 적당하게 배치 잡도록 하죠. 이상 없으면 카피의 CP 엔터, 그리고 타원 기준으로 뭉터기로 한번 싹 잡아주시고 엔터, 대충 허공 클릭해 주시고 바깥쪽으로 아예 끄집어내도록 할게요. ESC. 필요 없는 치수들 문자선 일단 딜리트로 지울 거고요. 해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타원 기준으로 바깥쪽 자를 수는 있겠지만 그냥 폭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드 X 엔터, 해치 선택해 주시고 엔터, ESC 트림의 TR 엔터, 타원 기준 잡아주시고 엔터. 나머지 한꺼번에 다 잘라주도록 하죠. 그 다음 나머지 선택 후 딜리트로 지워주시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지금처럼 깔끔하게. 스케일의 SC 엔터, 전부 선택해 주시고 엔터, 대충 근처 클릭해 주신 다음에 비율은 숫자 2 엔터. 그 다음에 적당하게 일단 갖다 놓고 시작하죠. 치수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치수로 여기가 R1 값 살짝 뒤로 더 빼도록 하죠. 엔터, 여기가 R3 값, 엔터, 여기가 R2 값. 요거 3개 선택해 주신 다음에 곱하기 2 스타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시다 보면 여기가 너무 근접하게 붙는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 뒤로 조금 빼긴 했지만 지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뺐다라고 치고 곱하기 2 스타일 적용하게 되면 뭐 겹치지는 않는데, 혹시 가는 실선이랑 문자랑 겹치시는 분들은 뭐 여기 특히나 여기 뭐 이렇게 잡고 문자를 드래그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드래그라기보다는 스냅점 이용해서. 그럼 펼쳐질 건데 이거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는 화살표는 고정이 돼 있대 문자만 옮기는 방법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봐주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클릭해 봐주시면 dim 텍스트 에디트, 치수 문자 편집이라는 것들인데 A라고 보이는 아이콘이고요. 문자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이동해 봐주세요. 그럼 문자만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맞는 위치에 클릭해 주시면 배치가 될 거고, 뭐 지금은 적절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려운데 혹시 이 강의 들으면서 수업 따라오시는 분들 중에 여기랑 겹쳐서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텍스트 에디트 문자 편집이라는 기능 활용해서 클릭하고 한번 이동해 봐주시면 좀 편하게 옮길 수 있다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다 됐으면 M텍스트 MT 엔터 위쪽에 클릭, 대각선 내려서 클릭, 글씨 크기 3.5에 대문자 B 한 칸 띄고 2대 1 확인. 요거 레이어 문자의 무브 이용해서 적당 가운데 그냥 근처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지금처럼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대도 내리실 때는 반드시 R1, R2, R3 값만 내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여기 뭉터기 잡고 전부 확대도 내려버린 다음에 알파 값, L 값, L0 값, K 값, K0 값 전부 입력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 그렇게 입력하시면 안 돼요. 확대도도 필요에 의해서 복잡할 경우, 그러면서 작을 경우에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R1, R2, R3에만 내용만 실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인 치수 기입 완성을 해봤습니다. 무브 이용해서 살짝 자리도 적절하게 잡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엔터. 4번에 해당되는 품번과 표면과 질기 좌측 상단으로 옮기도록 하죠. 자, 저장 버튼 한번 누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추가 설명 더 드릴 게 있는데, 자세히 봐주시게 되면 사실상 바깥지름 허용차라는 게